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최신 이슈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휙 둘러보는 휙 서비스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 홀 연설에 금융시장이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무엇이 그런 반응을 이끌어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설에서 안정된 인플레이션과 강력한 고용성장 전망을 강조했습니다. 매파적이지도 비둘기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시장의 그런 이분법적 프레임과는 다르게 파월 의장은 접근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제시한 것은 바로 골디락스 시나리오였습니다. 경제가 잘 성장해 가지만은 너무 뜨겁지는 않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담은 것이기도 하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낮게 안정될 것으로 보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연설 시간의 절반가량을 할애했습니다. 5가지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물가 걱정을 논리적으로 해소해 줬습니다. 물가 압력이 소수의 항목에만 집중해 있고 그 항목들의 오름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금이 오르고는 있지만은 물가와 생산성 범위 안에서만 상승해서 반가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안정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반세기 동안 작용했던 글로벌 물가 안정화 압력 요인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중앙은행이 너무 안이하다 싶기도 하죠. 파월 의장은 그런 반응에 대해서도 대응을 했습니다. 역사가 가르쳐준 2가지 교훈을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 실패 사례로 1970년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시적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통화긴축의 효과는 1년 넘게 지나야 발생하는데 그때가 되면 일시적 인플레이션은 이미 사라지고 만 뒤라는 거죠. 괜히 고용만 망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월 의장은 시장에 존재하는 2가지 상반된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성급한 긴축에 따른 침체 우려, 안이한 태도로 인한 경착륙 우려 모두 다스릴 수 있도록 2마리 토끼를 다 잡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융시장의 반응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연내 테이퍼링 계획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실질금리가 급락하는 한편 국채시장 기대 인플레이션은 급등했습니다. 전형적인 리플레이션 구도가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 개인소득과 소비지출 지표를 휙 둘러보겠습니다. 주로 공산품이죠. 상품에 대한 미국의 실질 소비는 가파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팬데믹 이전 추세보다는 여전히 훨씬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미국인들의 소비는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가 여전히 느려서 절대 수준은 팬데믹 이전 추세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개인들의 전체 실질 소비 지출은 지난 3월 수준에서 계속 횡보 중입니다. 서비스 소비 회복이 더딘 탓입니다. 그래도 팬데믹 이전 추세는 거의 회복한 상태입니다. 임금을 비롯한 노동소득 증가세가 지난달에 특히 돋보였습니다. 팬데믹 이전 추세선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아주 좋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이건 상당 부분 착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가 오른 것을 제거하고 본 실질 노동소득은 보시다시피 올 들어서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껑충 뛴 탓이죠. 개인들의 소비 성장세를 가로막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했죠. 어쨌든 지난달 미국 개인들은 늘어난 소득만큼 소비를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축이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모멘텀은 이렇게 계속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 속도가 지난 4월에 정점을 이룬 이후에 이렇게 둔화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8월에는 물가 지표가 좀 더 안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주도했던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파월 의장이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언급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더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중앙은행과 금융시장은 성장이냐 물가냐 하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